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12월 11일까지 진행되었던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마지막 날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총 155개 국가에서 2만 1000개가 넘는 설문조사가 제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런 수치가 정말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국가에서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었는데요. 일단 저는 코어팀처럼 설문조사 데이터를 직접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공유된 이 자료 링크들을 통해서 대충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암호화폐의 문화가 그러하듯이 이번 이벤트 역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나와서 구글 검색을 해볼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국가 수는 총 55개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아도 거의 대다수의 아프리카의 국가가 파이코인 관련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활발하게 참여 사진을 공유를 해주었고,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 수는 구글 검색을 해보면 48개국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아 국가 또한 아프리카 못지않게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그중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 사진들 중 차감적으로 가장 확인이 많이 되었던 국가들은 베트남,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등의 국가로 보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면 암호화폐에서 가장 친화적인 국가들, 상위 리스트에 랭크된 국가들명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이나 남미 지역, 유럽 지역의 자료들은 존재는 하지만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지역에서는 파이 관련 커뮤니티가 아직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155개 국가가 나왔다라는 점은 충분히 파이의 무서운 잠재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인오픈 미디어의 글을 좀 인용을 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파이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230개 국가에서 모바일 폰으로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이나 피파에 등록된 국가 수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파이가 얼마나 많은 국가에 널리 통용이 되어서 채굴이 되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스마트 머니의 개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잘 분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채굴이라는 용어는 기술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KYC 이후 참여도의 보상을 지갑으로 에어드랍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파이코어 팀의 니콜라스가 모더들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공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도 파이를 채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황이 채굴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반유머 형식으로 웃고 넘어간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티칸은 국가 번호가 존재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인구가 500명에서 800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인구 대부분이 교황청 관련직에 종사를 하거나 근위대에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조그만 인구가 있는 소도시에서도 파이코인은 채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니콜라스는 이 모두와의 대화 중에 파이코인이 다른 타 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포용력 있게 채굴이 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예시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제가 그 소스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제 영상에서 했다라는 것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3년 정도 시청을 하셨으면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모더분들이 있으시고 그분들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뻔히 거짓말로 드러날 얘기를 제 영상에서 퍼뜨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파이페스트를 통해서 또 몇 가지 체크해보고 넘어갈 부분이 온체인 데이터에도 있는데요. 현재 이 표를 보시면 마이그레이션을 제외한 페이먼트 기록을 지금 보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폐쇄형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폐쇄형 메인넷에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기간은 작년 6월 말이나 7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치자면 이제 한 1년 반 정도의 마이그레이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의 기간 동안에 이 페이먼트 거래량이 역대 2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1위는 올해 6월이었죠. 파이어사이드 앱이 출시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파이코인이 파이어 토큰으로 스왑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역대 최고였고요. 이 파이페스트 기간이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을 차지했다는 점, 성공적인 이벤트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0.01파이 수수료 아래 거래들이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0.01파이보다 적은 파이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보통 GCB 유저들의 거래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이페스트에서 GCB 서포터들이 정말 많이 동참을 했었죠. 여기서 GCB라는 것은 1파이 가격을 엄청 높게 미리 측정을 해서 그 고정 가격의 기준을 해서 거래를 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인데요. 물론 저는 GCB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이 현상에만 일단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이 GCB 유저들이 이 기간에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파이페스트 기간 동안 여러 상점들이 파이 결제를 받았고 파이오니어들이 실제로 방문을 많이 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이페스트 기간 동안 필리핀에 있는 이 구멍가게에 방문을 해서 상품을 하나 구매하고 0.000024파이를 결제하는 것을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거래들이 이벤트 기간에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과연 이렇게 6일간만 진행이 되었고 그냥 끝일까 하는 질문이 남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모아진 데이터가 그냥 일회성 데이터로만 사용이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파이페스트 기간 동안 코어팀에서 직접 GitHub에 이커머스 관련 파이 앱을 업데이트한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파이 코어팀이 미래에 파이 브라우저에 파이 거래를 장려할 수 있는 파이 앱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X를 보면 향후에 파이 브라우저에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가 표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를 해주세요라는 이런 커뮤니티 질문들이 많이 포스팅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페스트 기간 동안 제출되었던 설문조사 국가들이나 업종이나 사진 링크 등의 자료는 코어팀에게도 이런 앱을 개발하고 타겟을 맞추는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파이페스트 이벤트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고 이제는 12월에 남겨진 주요 일정을 보면 로드맵 버전2 출시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코어팀은 공식 공지를 통해서 로드맵 버전2는 12월에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2월 말까지 버전2를 출시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코어팀이 일하는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항상 데드라인에 맞춰져서 타이트하게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말 정도에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도 다 공지가 되었지만 이번 버전2에는 오픈 메인넷의 날짜나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코어팀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기에 앞서서 네트워크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요구사항, 업그레이드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2에도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라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의 추가 락업 기능 예고는 올해 초부터 공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출시가 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일찍된 분들은 1년 락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락업 물량이 모두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중 많은 분들이 다시 재락업을 기다리고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인 락업 기능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P2P 거래로 파이코인을 많이 모으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유통 물량을 잠글 수 있을 만큼 다시 다 잠그고 락업을 하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파이코어 팀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이 풀린 채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거래소의 자율 상장이 되었다고 할 시 매도세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본적으로 방지하는 업데이트가 선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파이코어 팀이 QR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 그때 그래픽을 자세히 보셨다면은 이 락업 모양의 새로운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갑에는 지금 현재 없는 모양이고요. 이런 게 바로 로드맵 버전 2에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